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비트코인 보이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퍼스트그룹의 한영재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주말이라 조금 옷을 좀 이렇게 편안하게 입었는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제 유튜브에 들어와서 남겨주신 글들이 있으세요, 댓글. 그 댓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제가 그 분이 남겨주신 뭐 아이디하고 아이디는 제가 좀 가렸고요. 가리고 이 남겨주신 댓글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회사 마이닝 시티의 마인베스트 아이담은 하루하루 성장하고 빅 리더들도 돈 많이 벌었습니다만 의혹이 가시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회사는 절대 망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며 절대 손해볼 장사 안 하고 있습니다만 갓 들어온 신규 멤버는 저변학대의 말에 늪에 빠졌습니다. 한 달 수익률 얼마나 됩니까? 11월 채굴 감속이 오면 확 줄어들 거고 6개월 지나면 또 확 줄어들 겁니다. 네, 좀 공부하셨네요. 자, 인정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신규 멤버를 위한 저변학대 MLL, 그러니까 멀티레벨 마케팅이죠. 수당을 받기 위해서 지인들에게 투자 수익을 속이면 안 된다고 봅니다. 또 신규 mem버 가입시키면 해시레이트 높아져서 나눠 먹기로 인해 또 채굴량이 줄어들 건데 저변 확대를 왜 해야 할까요? 차라리 거래소에서 볼트 사서 1100일 동안 보유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원금에 대한 리스크가 줄어듭니다. 언제든 현금화가 가능하니까요. 자,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회사는 하루하루 성장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뭐 우리 마인베스트 마이닝시티가 지금 100만 아이디가 넘었죠. 100만 아이디가 넘었고 하루하루 성장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빅 리더분들 돈 많이 벌었습니다. 뭐 그분들 벌으셨겠죠. 당연히. 그렇죠. 처음에 우리 비트코인 볼트가 세상에 나왔을 때 지금은 내가 채굴 플랜을 구매해서 첫 번째 수당을 받는 데까지는 10일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11일차에 지금 첫 번째 채굴 수당을 받죠. 하지만 처음에 우리 비트코인 볼트를 접하신 우리 리더분들께서는 90일이 걸렸습니다. 90일이 걸렸고 그때는 비트코인 볼트라는 이름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프로젝트 X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에 대한 믿음과 그 가치에 대한 공부를 하고 하셨던 분들이 그 기회를 잡으신 거예요. 그 기회를 잡으셨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잡았기 때문에 당연히 뭐 경제적인 이득도 굉장히 많이 받아간 게 그게 뭐 잘못되진 않았죠. 그렇죠? 이분도 그거는 인정하시는 것 같아요. 돈 많이 벌었습니다만 하는 거 보니까. 하지만 의혹이 가시지 않는다. 회사는 절대 망하지 않을 거는 확신이 든대요. 네. 저도 그런 확신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100여 개국에 나가 있고요. 음, 물론 지금 비트코인 볼트의 가격이 조금 떨어지면서 많은 회원들이 뭐 손절하고 다 매도를 하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참여하신 분들도 처음에 1100일이라는 계약 기간이 있었고 요즘에 들어오신 분들은 1200일이라는 계약 기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절대 망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 저도 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무언가 이슈거리들, 좋은 소식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 영상, 지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마 다 이해를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절대 손해볼 장사는 안 하는 있습니다만 저희는 회사입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입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가 손해볼 장사는 당연히 하면 안 되겠죠. 갓 들어온 신규 멤버는 저변학대의 말에 늪에 빠졌습니다. 한 달 수익률 얼마나 됩니까? 11월 감속이 오면 확 줄어들 거다. 6개월 전면 확 줄어들 거다. 네,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2140년까지 2100만 개의 비트코인 볼트를 세상에 꺼내놓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2023년 11월까지 비트코인 볼트 전체 채굴량의 94%가 채굴이 됩니다. 이 얘기는 뭐죠? 얘는 저번에 우리 어떤 강사분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얘는 태어날 때 아주 큰 포부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비트코인을 뭐 때려 부수자가 아니죠. 때려 부수자가 아니라 비트코인을 따라잡겠다라는 거, 따라잡겠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제가 강의 때 항상 말씀드리는데 2008년도에 나왔던 비트코인이잖아요. 그쵸? 그 당시에 나왔던 기술을 보니 지금 2020년의 시각으로 2008년도에 나온 걸 보니 당연히 부족하겠죠. 여러분들 남자분들한테 제가 남자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는 제가 이런 표현을 써요.
2008년에 나온 소나타 타실래요? 2020년에 나온 신형 소나타 타실래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여성 사업자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집에 냉장고 2008년도에 샀으면 지금 2020년 냉장고랑 비교해 보시라고. 그렇죠? 당연한 겁니다. 2008년도의 기술이다 보니까 2020년의 시각으로 보니까 부족한 부분들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 비트코인 볼트는 그와 같은 문제를 이렇게 좀 해결을 하고 세상에 태어난 아이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첫 번째 블럭부터 지금까지 채굴된 블럭에 대한 어떤 보상들을 우리는 회원 유저분들에게 꾸준히 나누어 드리고 있죠. 꾸준히 나누어 드리고 있어요. 근데 당연히 뭐 방송이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100달러당 1테라헤시를 드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4,200불에 가입하신 분은 42테라헤시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 20% 해시레이트를 추가 주는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50.6테라헤시 정도 되실 거예요. 20%니까. 그럼 4,200불을 내신 분은 50.6테라헤시의 힘으로 채굴에 참여하는 거고 600달러 내신 분은 6테라헤시 20%니까 1.2 더 줘서 7.2테라헤시로 채굴에 참여하시는 겁니다. 많이 참여하신 분에게 많은 해시레이트를 드리고 적게 참여하신 분한테는 적게 드리는 겁니다. 이게 뭐 다르지 않죠? 자, 어쨌든 말이 좀 옆으로 샌 것 같은데요. 자, 우리는 지금 2023년 94%를 풀리면서 세상에 비트코인이 풀린 수량과 비트코인 볼트가 풀린 수량이 같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트코인의 성장 주기보다 4배속으로 지금 채굴을 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초의 비트코인 볼트를 채굴할 때 10분당 175개의 보상으로 비트코인 볼트가 풀렸습니다. 나왔어요. 하지만 지금은 5월 달에 요번 연도 5월 달에 조정기가 왔죠. 우리는 6개월 단위로 조정기가 와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5월에 175개에서 150개. 그러면 이제 11월 오잖아요. 6개월 단위니까. 이제 며칠 뒤네요. 며칠 뒤면은 이제 다음 주 정도가 되면 150개에서 125개로 줍니다. 125개로 줄어요. 그리고 내년 5월이 오면요. 100개로 줄어요. 내년 11월이 오면요. 75개로 줍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면 당연히 알고 계시는 거고 지금 이분께서도 그 내용은 알고 계시는 겁니다. 네, 인정합니다. 이 상황에서 신규 멤버를 위한 저변 확대, MLL 수당을 받기 위해서 멀티레벨 마케팅, 즉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수당들을 받기 위해서 지인들의 투자 수익을 속이면 안 된다고 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요번에 필리핀 SEC에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 투자 유의, 비트코인 볼트에 대한 투자 유의를 해라라고 경고를 받았었고, 근데 요번에 우리 ELCO에 아니면 그 마이닝 시티 그렉 CEO의 줌 미팅에 참석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필리핀 SEC로부터 정식 라이센스를 받았습니다. 자, 그때 우리가 왜 그랬어요? 우리는 해시레이트를 1100일, 1200일 동안 렌탈을 해드리는 겁니다. 렌탈을. 렌탈을 해드려서 그 파워를 가지고 비트코인 볼트를 채굴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 우리는 비트코인도 채굴할 수 있고 비트코인 볼트도 채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투자 수익이라는 말씀을 쓰시면 안 돼요. 이분은 약간 설명을 좀 지인에게 잘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투자 수익이란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내가 42테라헤시를 가졌을 때, 138테라헤시를 가졌을 때 내가 하루에 얻을 수 있는 비트코인 볼트의 수량이 있죠. 자, 근데 이 암호화폐라는 거는 시세가 있습니다. 시세가 있고 전 세계가 24시간이 돌아가요. 그렇다고 뭐 주식처럼 몇 퍼센트가 오르면은 딱 거래가 정지가 되는 이런 안전장치 없습니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우리 회원분들한테 트레이딩 하는 거는 그래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는 투자 수익률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참여했을 때 내가 몇 개의 비트코인 볼트를 가져올 수 있느냐. 그럼 비트코인 볼트가 가진 우리가 가치라는 게 있잖아요. 자, 3키. 송금, 확정, 철회. 이 3키가 어떻게 사용이 될 거고, 어느 거래소에 사용이 될 거고, 우리 지갑에서 어떻게 구동이 되고, 이 블록체인을 적용을 하는 회사들에서 블록체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회사들에서 이 3키가 가진 블록체인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월드 디지털 마이닝 협회, 즉 WDMO에서 최초로 제시한 어떤 제도, DDMS 제도에 의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인정을 받은 블록체인입니다. 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2023년 11월에 전체 비트코인 볼트의 채굴량의 94%가 풀리면서 이게 비트코인을 뭐 지금 1,450만 원 정도 하나요? 그거를 100% 따라잡겠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거는 진짜 점쟁이도 아닌 이상 그걸 맞출 수 있을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투자 수익이란 단어를 쓰면 안 돼요. 우리가 필리핀에서도 그와 같은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투자, 뭐 원금 회복 이런 단어를 쓰면서 회원들을 유치하면 안 되는데 이분께서는 약간 그런 멘트를 좀 들으신 것 같아요. 우리는 정확한 해시레이트를 렌탈을 받아서 1100일, 1200일 동안 채굴을 해서 그거에 대한 수량을 받는 겁니다. 이 수량이 2023년에 얼마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당장 내일이 얼마까지 갈지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비트코인이 가진 기술력과 가치,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인정하는 그런 것들을 믿고 시간이 흘렀을 때 얘가 그 가치가 성장할 거야라고 믿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1100일 동안 몇 퍼센트의 수익률이 나옵니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그러면 은행 가서 적금 드셔야 돼요. 네, 적금 드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볼게요. 신규 멤버 가입시키면 해시레이트가 높아져서 나눠 먹기로 인해 채굴량이 줄어들 겁니다. 근데 왜 저변액대를 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 보실게요. 자, 얘는 2140년까지 2100만 개가 채굴이 됩니다. 비트코인하고 동일하죠. 자, 비트코인하고 동일해. 그럼 비트코인은 지금 채굴하는 회사들이 왜 그렇게 많을까요? 뭐 가격이 비싸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더구나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1950만 개, 2100만 개 중에서 1950만 개 정도가 채굴이 돼서 지금 현재 남은 게 300만 개가 안 되는 걸로 제가 지난 강의 때 확인을 했었습니다. 300만 개도 안 남은 걸 지금 왜 그 많은 회사들이 채굴하고 있을까요? 그거는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로 인해서 미래의 가치를 보는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겁니다. 자, 한정된 자원 그러니까 2100만 개 한정된 자원을 많은 사람들이 나눠 가지고자 덤비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에 대한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금은 왜 지금 같은 시세를 가졌고 비트코인은 왜 그렇게 저렴한 가격에서 지금 1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1,400만 원이라는 가치를 갖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왜 암호화폐가 생겨났는지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양적 완화가 자연스럽게 되고 지불준비금 제도에서 우리가 양적 완화가 되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양이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는 화폐를 나는 신뢰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배경이 깔려 있는 거죠. 물론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탈중앙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양적 완화만 놓고만 보면은 그런 게 바로 종이화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암호화폐를 선택을 한 거고 암호화폐는 비트코인이나 비트코인 볼트는 2100만 개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많은 사람이 덤비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가치가 오르는데 그럼 이거를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얘기할 수 있느냐? 아니죠.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만 그렇게 간다고 하기에는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볼트라는 아이는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지 않은 송금 확정 철회키를 가지고 있고 WDMO에서 DDMS라는 제도의 채택이 첫 번째로 된 아이고 그렇죠. 그런 어떤 비트코인 볼트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는 겁니다. 저변학대를 왜 해야 할까요? 저변학대를 해서 채굴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우리가 지금 비트코인 볼트가 가지고 있는 전체 해시레이트보다 지금 비트코인은 지금 해시레이트가 140 막 이러지 않습니까? 140 엑사이시 그래요. 그런 어떤 참여적 공증자들이 늘어져서 그 참여적 공증자들이 비트코인 볼트에 대한 원가를 지탱해 주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분이 약간 뭐라 그럴까? 물론 뭐 이렇게 악플은 아니에요. 이거는 악플은 아닌데 제가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공부를 하다가 끝까지 안 하셨어요. 자, 일단은 우리가 여러분들 아직 마이닝시티 비트코인 볼트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제 얘기를 좀 들어주세요. 얘는 투자 수익률에 확정 짓지 않습니다. 투자라는 단어도 쓰면 안 되는 게 암호화폐입니다. 자, 테헤란노에 가서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다단계 코인들을 하셨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이제 그런 거에 익숙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지만요. 마이닝시티 비트코인 볼트는요. 투자 수익률을 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확한 해시레이트를 렌탈을 해서 내가 몇 개의 비트코인 볼트를 가져갈 수 있고 그 비트코인 볼트가 가진 가치에 의해서 나는 이렇게 될 거야라고 어떤 그 가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죠. 지금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회사들과 같습니다. 자, 저변학대를 해야 되는 이유.
그런 이유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공부를 해보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얘기한 제 멘트들이 도움이 됐기를 좀 바라봅니다. 차라리 거래소에서 볼트 사서 1100일 동안 보유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네! 그렇게 판단이 되시면 그렇게 하십시오. 자, 비트코인 볼트를 사서 가지고 계셔도 됩니다. 단, 우리 이렇게 볼게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4,200불, 뭐, 예를 드는 거예요. 4,200불을 1,200일 동안 채굴을 해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암호화폐 수량과, 그 다음에 4,200불을 투자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 시세로 삽니다. 그러면 뭐 어느 게 더 많을지는 저도 계산기를 두들겨 봐야겠어요. 단 저는 그걸 두들긴다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10만 원이 가서 그 가치가 100만 원이 갔을 때 10만 원에 샀어요. 비트코인 볼트를. 10만 원 샀는데 시간이 한 3, 4개월 흐르고 막 1년 정도 흘러가지고 얘가 100만 원이 됐어. 안 팔 자신 있으십니까? 제가 주식을 몇 년을 했는데요. 솔직히 저는 그렇게 강심장이 아니라서 그런지 한 4배, 5배만 올라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 아닌가요? 그쵸? 근데 과연 1100일 뒤에 얘가 100만 원, 10만 원에 샀는데 100만 원 할까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비트코인 볼트에 대한 가치, 기술력 그런 것들을 정확히 알고 계신다면은 내가 지금 거래소에서 볼트를 사서 1100일 동안 보관을 한다? 음, 일단 그거 자체가 제가 해보니까 물론 하실 수 있는 분은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불가능했고 1100일 동안 주식을 팔지 않고 가지고 있는 3년 동안 근데 얘가 막 올랐어. 막 4배, 5배 올랐어. 그래도 얘는 더 오를 거로 가지고 있어. 그리고 사람이 항상 그렇죠. 물론 뭐 여유로우신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항상 돈이라는 거는 내가 보유를 하고 있으면 쓸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가격이 오르면은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지? 떨어지면 어떡하지? 생각에 되게 초조할 거고요. 또 내가 10만 원에 샀는데 이게 막 7만 원, 6만 원까지 떨어져 봐. 안 걸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트레이딩을 뭐 이렇게 선호하지 않아요. 선호하지 않고 우리 회원분들한테도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설명을 드리면서 선택은 당신의 역할입니다. 당신의 몫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원금에 대한 리스크가 훨씬 줄어든다. 이런 거 보장하면 안 돼요. 이거 확신하면 안 돼요. 원금에 대한 리스크가 어떻게 줄어들죠, 이게? 차라리 1100일 동안 채굴을 참여하는 게 원금에 대한 리스크가 훨씬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훨씬 더. 그리고 언제든 현금화가 가능하니까요. 네, 우리 거래소에서 사가지고 이거를 바로 팔 수도 있죠. 바로 팔서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하루하루 채굴된 양이 적던 많던 간에 이거 거래소로 옮겨서 우리도 언제든지 현금화 가능합니다. 두 개의 차이는 없습니다. 자, 제가 조금 목소리가 커졌네요. 좀 릴렉스 하고요. 자, 저는 어느 정도 투자 수익성이 확보된 다음 이런 방송이나 저변학대로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다시 말씀드리죠. 투자 수익성을 원하신다 그러면 적금하십시오. 적금. 네, 적금. 은행 가셔서 펀드, 적금. 네, 이런 확정 수익률 주는 네, 그런 거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비트코인 볼트에 대한 가치와 그리고 마이닝 시티 그리고 마인베스트에 대한 회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정확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변학대를 외쳤으면 이런 방송을 저변학대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멘트는요, 굉장히 이거를 믿고, 이거를 업으로 삼고, 이거를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신뢰되는 멘트예요. 제가 지금 이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좋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전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고요. 연세 드신 분이 뭘 모르고 노후 자금 투자하기엔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잘 모르고 전달했으니까 그렇죠. 정 그렇게 코인에 대한 비전을 보신다면 거래소에서 볼트 사게 하는 저변에 홍보 좀 해주세요. 네, 저 거래소 가입하는 것도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십시오. 네, 제가 다 알려드리고 우리는 전산 시간 따로 강의도 있어요. 전산 시간에 MSC 거래소, 리퀴드 거래소, 뭐 그다음에 본인들이 사용하는 코어닥스 거래소, 프로비트 거래소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거 가입하는 거 신분증 해가지고 사진 찍고 뭐 주소지 인증하고 이런 것들도 저희는 전산 시간에 따로 배정을 해가지고 회원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려드리고 있어요. 네. 그리고 채굴 해시 임대는 회사만 배불리고 멤버는 갈수록 궁핍해지는 시스템인가요? 이렇게 근거 없는 합리적인 의심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비판이죠. 그것도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하신 것 같아요. 고점에 진입하시는 분과 현 시점에 진입하시는 분의 기준의 글이다. 예. 여러분들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해시레이트를 렌탈하는 회사입니다. 시세하고는 무관해요.
내가 0.1개를 받았는데, 내가 해시레이트를 참여해서 렌탈을 받아서 비트코인 볼트를 채굴 했는데 0.1개를 받았어요. 근데 얘가 거래소에서 10만 원 할 수도 있고 5만 원 할 수도 있고 100만 원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고점에 진입했다? 여러분들 고점에 마인시티에 회원을 가입하셨어도 이 사람도 0.1개, 이 사람도 0.1개예요. 내가 플랜에 참여한 해시레이트의 크기만큼 암호화폐 수량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게 100만 원일 때 비트코인 보이트 채굴에 참여했던 5만 원일 때 참여했던 같습니다. 이거는 이해가 다소 부족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방송이 좀 길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분이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잖아요. 이 글을 제가 캡처를 뜬 건데, 제가 이렇게 했어요. 비트코인 볼트 이렇게 쭉 제가 댓글을 좀 달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다시 한번 댓글을 달아주신 게 있으셨어요. 여러분도 제 댓글을 보고 싶으시면은 한번 좀 다시 한번 접속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댓글을 달았는데 이분이 다시 한번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댓글 잘 달아서 고맙다는 멘트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의 추가 멘트를 어떤 악플러의 느낌이 나지 않아서 악플러라고 하면 제가 그냥 무시를 했을 겁니다. 근데 악플러의 느낌이 나지 않고 다소 그냥 조금 비트코인 볼트에 대해서 전달을 아직 제대로 다 못 받으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답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의문이 풀리지 않는 이게 뭐지? 않는 하기 질. 자, 의문이 풀리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라고 왔어요. 회사 마이닝시티 마인베스트 아이담은 과연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지 투명하게 운영하는 거죠? 어떤 정보를 드려야 이 회사가 투명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믿으실까요? 한 달에 두 번씩 마이닝시티 마인베스트 CEO가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회사에 대한 매출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매출. 전 세계 매출이 얼마가 나왔고요. 주간 매출이 얼마가 나왔고, 한국에선 얼마, 중국에선 얼마, 일본에서 얼마, 각 나라에서 얼마인지까지도 공개를 하는 회사가 마이닝시티예요. 그리고 마인베스트는 뭐예요? 우리가 지난 방송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런 거래소에 상장을 할 거고 앞으로 이러한 일을 할 거라고 공개를 다 하고 있어요. 그것도 어디 말단 직원이 나와서 하는 게 아니라 각 회사 CEO, 대표들이 직접 나와서 회원들 1000명을 대상으로 줌 미팅이 1000명이니까 100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각 나라별로 지금 그렇게 다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두 번씩이나. 우리 아이담이요? 이거는 경험해 보시면 압니다. 아이담이 과연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인가? 아이담의 여러분이 내신 여러분이 해시레이트를 채굴에 참여한 그 해시레이트 값에 대한 어떤 보상을 아이담이 갖나요? 이건 잘 모르시는 거죠. 잘 모르신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인가? 제가 이 회사를 제가 직원이 아니잖아요. 저 직원 아니고 그냥 저도 일반 사업자예요. 사업자인데 이게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인가? 네, 저는 투명하게 운영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 두 번째 질문까지 보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채굴량 임대에 관한 기준은 처음 계약 당시와 동일한 것인가? 오히려 지금 더 주고 있습니다. 네, 채굴량 임대에 관한 기준 처음에 1100일 그리고 100달러당 1테라헤시였죠. 하지만 지금 어때요? 100일을 더 드리고 있고 해시레이트도 20%더 드리고 있어요. 언제까지? 11월 6일까지. 네, 계약 당시와 동일하다 못해 아예 더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죠? 투자는 수익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현재 시점에서 최고래시 임대를 하는 것인가 거래소 볼트를 구매하는 것이 나은 것인가. 자,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이닝시티 비트코인 볼트 채굴에 참여하시는 분들 물론 투자라는 단어 쓰실 수 있습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부하시면은 이거는 투자라기보다는 미래 가치에 대한 어떤 나의 믿음이에요. 아니, 투자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저변 확대할 때 상대방에게 투자 수익률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아마 그렇게 설명을 좀 들으신 것 같은데 기회가 되시면 서울 학동으로 한번 찾아와 주시면 제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설명을 할 때 현재의 수익률, 채굴량을 계산한 한 달 예상 수익률을 사전 고지하고 하는 것인가? 이거 계산법 보셨나 봐요. 그쵸? 예상 수익률이잖아요. 말 그대로 예상. 어제 비트코인 볼트가 10만 원 훌쩍 넘었었고, 오늘 보니까 또 10만 원 살짝 아래로 내려오고, 예상 수익률을 사전 고지를 합니다. 저는. 그리고 계산식을 분명하게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6개월 단위로 우리가 조정기가 있기 때문에 앞에 우리가 하루에 채굴되는 양이 지금은 21,600개죠. 10분당 150개니까. 11월 달이 되면은 10분당 125개로 줄면서 하루에 채굴되는 양이 18,000개입니다. 18,000개를 전 세계 100여 개 있는 사람들이 계속 저변학대를 해서 나눠 갖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는 암호화폐 수량은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전기값도 빼야죠. 그렇죠? 전기값도 빼야 됩니다. 그런 고지를 당연히 하죠. 아마 그거에 대한 설명을 다 못 들으셨지 않았을까 싶고요. 지금 사업 설명을 하는 것은 신규 유저들의 해시 임대를 주기보다는 해시 임대 수익을 주기보다는 MLA 구조의 수당을 받기 위함이다.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모든 사람이 그러나요? 모든 사람이? 이걸 일반화의 오류라고 하나요? 여러분, 지금 이분께서는 설명을 해주셨던 분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조금 잘못 전달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잘못됐다기보다는 전달을 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안 해주신 것 같아요. 학습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고요. 자, 그 사람이 그렇게 일을 했다고 해서 마이니스트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저변학대를 하나요? 조금 정치적인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국회의원들이 나쁜 국회의원들 뉴스에 나오는 그런 뭐 일 안 하는 국회의원들이 있다고 전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다 그렇게 일하나요? 의사가 한 명 그렇게 한다고 전국의 의사분들이 다 그렇게 일을 하나요? 많이 아쉽습니다. 자, 당신께서 설명을 들으신 그 분이 마이닝시티, 마인베스트의 대표 자격이 과연 있나요? 저 이런 얘기를 들으면 너무 속이 상해요. 너무 속이 상합니다. 정말 저랑 같이 하시는 여러 파트너 사장님들 잠 줄여 가면서 밥도 이동하느라고 차에서 진짜 김밥 먹어가면서 저변학 때 정말 FM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제가 속이 많이 상합니다. 차라리 이렇게 긴 댓글 다실 바에 저한테 한번 오세요. 저 학동에 있습니다. 서울 학동에 있으니까요. 한번 오시면 궁금한 거 다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지금껏 봐왔던 회사의 행보와 부정적으로 예상되는 회사의 발표 뭐가 있었죠? 이런 멘트 너무 싫어, 진짜. 마인베스트에서 독자적으로 만든 채굴기의 해시 임대시 파격적인 채굴량을 지급하겠다라는 프로모션이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내피셜 하지 말자고요. 마인베스트에서 독자적으로 채굴기의 해시를 임대를 해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수박 겉할게요. 마인베스트 요번에 뭘 발표했어요? 채굴기를 만들 수 있는 그 핵심 칩 반도체를 개발을 완료를 했고 우리도 이제 자체적인 채굴기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그러면은 내가 남이 만든 거를 내가 사가지고 와서 설치를 하는 게 저렴할까요? 내가 만든 거를 가져와서 설치하는 게 저렴할까요? 어떤 게 과연 회원들의 더 이익이고 회사의 이익일까요? 언제 파격적인 채굴량을 지급하겠다는 프로모션을 얘기를 했고 우리가 반도체를 개발해서 우리 스스로 채굴기를 만들어서 설치를 하니까 원가 절감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만들 때 당연히 기존에 나왔던 것보다 좋은 걸 만들겠죠. 기존에 나왔던 것보다 나쁜데 왜 그걸 만들겠습니까? 너무 상식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파격적인 채굴량을 지급할 때 프로모션이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죄송해요. 이 글을 올려주신 분께서 마인베스트 CEO입니까? 저는 이 글을 보지 못했습니다. 제 전 영상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껏 해왔던 회사의 행보를 보면 처음에는 수익이 잘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수익률이 줄어들면서 손해 또는 겨우 투자 원금 찾을 수 있는 구조가 될 것입니다. 앞서서 제가 설명드렸죠. 사실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신규를 모집하여 저변할 때 명목의 MLL 수당 말고는 없다고 봅니다. 자, 이제 조금 지쳐가네요. 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조금 더 깊게 비트코인 볼트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트코인 볼트는요, 테헤란 내에서 그냥 다단계 하는 암호화폐 아닙니다. 비트코인 볼트는 그동안 누구도 하지 않았던 12년의 역사 속에서 누구도 하지 않았던 기술 개발을 이뤄낸 암호화폐고요. 그 기술 개발을 토대로 전 세계 협회에서 DDMS라는 규약을 가지고 제도를 가지고 첫 번째 인증을 받은 회사고요. 그리고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2023년 11월까지 94% 채굴량을 꺼내는데 가장 빠르게 그 저변 확대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MLM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MLM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정확한
뭐 보상이 없다라면 그걸 하겠습니까? 그거를 가장 깔끔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분배하는 플랫폼이 바로 마이니시티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용약관 한번 봐주세요. 이용약관에 보시면은 여러분께서 내신 4,200불, 12,600불에 대한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 것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저희 삼성 핸드폰 핸드폰은 이거를 샀어요. 여러분들 100만 원 주고 120만 원 주고 샀는데 이 100만 원, 120만 원의 생산 원가가 얼마고 마진이 얼마고 그다음에 뭐 이게 뭐 그 기타 등등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공개합니까? 근데 우리 회사는 여러분이 단돈 600달러를 들어오시던 1200달러 들어오시던 12600불을 들어오시던지 간에 그 돈이 어떻게 쓰입니다라고 이용 약관에 딱 나와 있습니다. 이 정도로 투명하고 공개적이면 괜찮지 않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용 약관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용 약관은 홈페이지 로그인 안 하셔도요.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맨 하단에 보시면 있습니다. 자, 그것까지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있네요. 자, 체크카드를 사용하기 위해 왜 비상식이라고 그러겠죠? 아니, 비정상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오타 좀 내지 말아주세요. 해석하기 힘들잖아. 가입비를 지급해야 하는 것인가? 여러분, 저는 제 직급이 매니저입니다. 매니저다 보니까 아직 저는 이 체크카드를 사용해 보지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카드 중에 가입비 내는 카드, 연회비 내지 않나요? 물론 안 내는 카드도 있죠. 체크카드 같은 거 안 내는데 할인율이 좋은 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연회비 내잖아요. 여러분들 땡땡땡코 그 마트를 갈 때도 여러분들 그 땡땡 카드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거 연회비 있잖아요. 근데 이게 가입비를 왜 내야 되냐? 이거 솔직히 무슨 멘트인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멘트인지 모르겠고 어, 가입비를 내는 카드도 연회비 내는 카드들 있어요. 그게 뭐 그렇게 음. 자, 5번은 제가 솔직히 사용해 보지 못한 거기 때문에 뭐 사용을 하고 있고 메이어 분들이 검토를 다 했고 뭐 사용이 될 거다라는 거 저는 호재거리로 받아들였는데 가입비 가지고 말씀하시면은 사용 안 하셔도 된다. 의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체크카드 나온다는 거는 사용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그거 내기 싫으면 안 하셔도 된다. 거래소 통해서 자 보세요, 여러분들. 한 가지만 생각해 보자고요. 거래소에서 팔아요. 그럼 뭐가 나오죠? 거래 수수료가 나오죠. 거래 수수료를 내는 게 쌀까요? 아니면 체크카드를 쓰는 어떤 그 가입비가 쌀까요? 여러분들 한번 그거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볼트 유통량의 투명한 공개를 왜 하지 않는 거? 왜 안 해요? 볼트 유통량 우리가 공개를 왜 안 해요? 여러분이 이 글을 올리신 분께서 블록체인을 볼 줄 모르니까 그런 거지. 시세에 가장 영향을 준 회사의 볼트 수량과 지갑 주소를 오픈할 수 있는가? 시세에 가장 영향을 준 회사의 볼트 수량과 지갑 주소를 오픈할 수 있는가? 뭔 소리야? 요번에 시세 떨어진 그 회사들의 지갑 주소를 오픈할 수 있는가요? 여러분이 블록체인 들어가서 보십시오. 자, 이런, 우리 암호화폐 블록체인은 여러분 다 오픈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여러분 따라가서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런 거는 제가 또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이분이 회사의 경영자이신가요? 이런 걸 요구할 위치에 계신가요? 저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좀 너무 많은 정보를 오픈하라 그러면 회사를 직접 운영하시는 게 나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사업 설명 시 최신 기종으로 채굴을 한다고 하였는데 볼트의 해시 파워를 임의로 변경하여 비트 채굴한 결과가 전기세 내고 나니 남는 게 없다고 공지하였습니다. 즉 가성비 떨어지는 채굴기를 사용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익이 나왔지만 공개하지 않는 것인가요? 자, 제가 이 자료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방금 그분께서 문의 주신 거에 대한 내용이죠. 우리가 2월 달이었나요? 제가 그것도 방송 한번 찍었던 것 같은데 19S를 쓰고 있다가 우리가 나오네 여기 2020년 2월에 마인시티의 전략적 파트너사인 마인베스트는 기존의 채굴기를 왓츠마이너 M21S 채굴기로 전환을 했습니다. 해당 채굴기 S9 채굴기를 대체했다고 나오죠. 네, M21S는 보다 더 큰 효율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보니까 해시레이트가 56, 이 채굴기 한 대가
해시레이트 56테라헤시를 가지고 있고 전력 소비가 3360W고요. 1테라헤시당 60W 전력 소모를 먹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존 채굴기였던 S9의 경우는 1테라헤시당 100W를 소모했대요. 그러면 이 기종이 1테라헤시당 40W를 덜 먹네요. 그쵸? 그럼 그만큼 더 효율적이란 얘기잖아요. 그쵸? 방금 보여드렸던 자료는 여러분들 마이닝 시티에서 2, 4분기로 정식 공개한 문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네? 그러면 가성비 떨어지는 채굴기를 사용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왜 우리가 비트코인 보이트에서 비트코인으로 채굴을 전환을 했는지는 여러분들 공지 내용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회사가 저도 좀 뭐라 그럴까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런 세부적으로 야 100원 남았어 200원 남았다는 것까지 과연 우리 일반 회원들은 다 공개를 해야 되나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마이니시트 재무제표 보십시오. 재무제표 요청하세요. 저한테 요청하지 마시고요. 마이니시트로 메일 보내세요. 메일 보내서 야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됐는데 이런 거 공개할 수 있느냐 물어보십시오. 네, 물어보세요. 답을 줄지 안 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삼성에 메일 보내보세요. LG에 메일 보내주십시오. 그거를 주는지 안 주는지. 여러분들 우리가 비트코인을 채굴하게 된 계기는 그쵸? 시장에 매도세, 비트코인 보이티에 대한 매도세를 내놓지 않고 우리 회사라도 매도세를 줄임으로써 비트코인 보이티에 대한 그 뭐라 그래 시세를 영향을 덜 미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비트코인으로 전환을 하고 그 비트코인을 채굴한 거를 가지고 전기세를 내고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다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마인시티 마인베스트에 나와서 다 얘기를 했어요. 자, 이분의 그 7번 질문 같은 경우에는 줌 미팅을 좀 참석을 하십시오, 제발. 제발 줌 미팅에 참석하셔서 내가 돈을 내서 채굴기에 해시레이트 렌탈을 받았고 돈을 얼마 정도의 해시레이트를 가지고 얼마만큼 참여하신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300불을 참여하셨던 600불을 참여하셨던 12,600불을 참여하셨던 제가 참여를 한 거잖아요, 본인께서. 그러면 이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저한테 묻는 것보다 그런 어떤 회사의 공식적인 자료, 공식적인 줌 미팅 그런 거에 참여를 하면 여러분들 채팅으로 질문도 할 수 있잖아요. 다 해석해서 다 우리 아이담에 있는 그 능력 있는 그 땡땡땡 대리님께서 번역까지 다 통역까지 다 해주시잖아요. 그렇게 다 오픈되어 있는 회사에 이렇게 지금 일반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저 같은 사업자에게 이런 멘트를 하신다 그러면 저는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래요. 자, 지금까지 봐왔던 회사의 행보와 부정적으로 예상되는 회사의 발표, 뭐 이거 아까는 제가 봤던 거죠. 순서가 좀 바뀌었었구나. 자, 어쨌든 이렇게 오늘 내용을 가지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만 더 볼게요. 하나만. 자, 아무리 좋은 코인이라도 가격이 문제죠라고 올려주신 분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 급하게 좀 했는데 여러분들 진짜로 코인 마켓캡이나 여러분들 자주 사용하는 뭐 빗썸이라든가 들어가서 10만 원이 넘는 암호화폐 수량을 한번 봐주세요. 그게 과연 몇 개나 되는지. 네.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댓글 다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해시레이트를 1100일, 1200일 렌탈을 해주고 그거에 대한 정확한 암호화폐를 분배를 받는 겁니다. 암호화폐를 갖는 거예요. 채굴한 거를. 그게 시세가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여러분들이 그거를 논하려고 채굴에 참여하시면 안 돼요. 채굴 참여하시면 안 되고 제가 앞서서 긴 시간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좀 영상이 좀 길었습니다. 영상이 좀 길었고요. 저는 항상 학동에 있습니다. 네, 항상은 아니죠. 항상은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학동에 있고요. 마이닝 시티 비트코인 볼트에 대해서 제가 권장해 드리고 싶은 거는 어설프게 알면 안 됩니다. 어설프게 알면 안 돼요. 조금 더 자세히 공부해 보시고, 채굴하는 암호화폐, 그러니까 가치 저장의 수단이 있는 암호화폐는 이런 거구나. 발행되는 암호화폐는 이런 거구나. 라고 그냥 돈만 툭 던져놓고 시세 떨어졌다고 한탄하지 마시고요. 한탄하지 마시고 공부를 해보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린 어떤 이 비트코인 보트를 권해드린 분께서 공부를 하지 않으신 분이라고 하면 그 위에 상위에 또 누군가는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한테 가셔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정확한 정보와 내용을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회사에서 하는 줌 미팅 공식적인 내용에 참여를 하셔서 내용을 앞으로 회사가 발전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립니다. 합리적인 의심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다 할 겁니다. 하지만 근거 없는 비난, 욕설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할 겁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긴 시간, 40분이네요. 이 긴 시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하고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